말은 돌고 돕니다. 사실 너한테만 얘기하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거의 확성기 키는 걸 같다. 결국은 나의 모든 게 남한테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얘기 하나는 이건데요. 그날의 가장 맛있는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주는 오마카세럼, 오늘의 가장 흥미로운 주제들을 선정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독실 인이단의 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주 상담심리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석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 최명기입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과연 어떤 주제를 순정했느냐,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영원한 관계라는 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형이고 동생이고 해서 사실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왜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굉장히 겁도 많고 신중하고 사람들이랑 거래두는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남의 비밀도 지키고 비밀도 지켜요. 그게 그 사람이 엄청난 신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물쇠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 있고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나면 얘기해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면 얘기해야 돼요. 그때 칭찬받아요. 그러나 머릿속에 굉장히 누구를 미워하면 또 그것도 어딘가 얘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 태어나기를 굉장히 충동적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갖다 담아두지 못하고 말로 하게끔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나의 모든 게 남한테 드러나게 돼요. 조금 더 어렸을 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람에 조금 더 가까웠어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들은 얘기나 저의 단점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말하는 소위 입이 좀 싼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방송 일을 하면서부터는 제 주변 친구들도 야 누구누구 연예인 어때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내가 만나보니까 어때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얘기가 어떻게 퍼졌냐 내 친구 누구 아나운서가 그러던데라는 식으로 퍼지더라고요. 그렇게 퍼진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들었건만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식으로 내 자신이 변하더라고요. 그 전에 물어볼 때도 만약에 누가 야 그런 소문 있던데라고 모으면 아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상반되는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요쪽에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쪽에는 피해받고 싶지 않다 욕망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승리에 대한 열망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독립변수라 그래요. 비슷하게 뭔가 말하고 싶고 얘기를 잘하고 싶은 충동과 능력은 지금도 남아있으세요. 그렇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말을 했을 때 나한테 엄청난 상황이 손해가 될 거라는 거에 대한 본인의 깨달음이 있고 그거를 피하고 싶은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쪽 마음은 이긴 거지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입이 무거운 사람이 돼 버렸습니다. 결국은 내가 한 얘기가 돌고 돌아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얘기에 대해서만 신경 쓰이시는 거지요. 내가 돌고 한 얘기가 소문이 나서 남한테 미담이 되는 건 신경 안 쓰신 거잖아요. 미담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겁이 많은 것보다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일 수 있어요. 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의미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찰리 아저씨 공장이라는 예전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초콜릿 공장의 주인인 원카라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원가는 되게 은둔자 같거든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의 굉장히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이번에 개봉을 해서 제가 보러 갔는데 거기에서의 원가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나 어떤 순진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기를 오픈할 수 있는 거는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 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사람과 더 끈끈한 유대관계 연결 이런 걸 좀 많이 구축하려고 하는 마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처음에 만나면 내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잖아요. 호감이 있으면 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어느 시점에서는 나의 약점을 한 번씩 드러내자 해요.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이것까지 사랑해주나 맞아. 나 사실 이런 게 있었다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런 비밀이라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당신 신에 대한 믿음과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수용됐다. 사실 굉장히 이런 가정에서 좀 자랐었고 이런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오는 거예요. 너 얘기를 듣는데 나도 되게 마음이 아파. 사실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 관계가 되게 끈끈해진 말이에요. 이런 속마음을 꺼내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훨씬 더 깊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약점을 말한다는 게 내 상처라는 트라우마를 얘기하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주제가 남한테 절대 드러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남이라는 건 나 빼고 다 나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면서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러니까. 이것이 알려지면 어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절대로 꺼내면 안 된다는 거죠. 무구해이라도.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도 부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사람을 죽였어.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그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그 이야기가 되게 감당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처를 얘기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이야기는 좀 구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 살인자들이 진짜 자신의 살인을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심리가 있어요. 하나 자랑이에요. 사람 죽여봤냐. 두 번째 심리는 뭔가 하면은 과시의 심리가 있어요. 상대방을 갖다 압도해야 되거든요. 압도하려는 살인자들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그런데 요게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얘기하다가 보면은 얘기하는 순간에 이게 몰라요. 잘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약점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또 내가 내 괴로운 얘기를 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평생 내가 괴롭게 살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은 괴로움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다른 건 나한테 가치가 없어요. 나한테 남아있는 나의 존의 이유와 근원은 나의 고통인 거예요. 그럴 때는 나의 고통을 얘기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나의 자존심은 뭔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난 살아남았어가 내가 나한테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의 엄청난 허물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말할 때는 우리는 남에게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말할 때는 그게 절대로 남에게 드러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남이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상대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를 나도 모르게 얘기하면 게 되지요. 부지불식간에 실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좀 잘 몰라요. 그렇다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얘기한 게 제일 핵심이 어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마약 같은 걸 해본 경험이라 그런 걸 친구들끼리 소위 센 척하다가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거나 범죄가 되거나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제는 또 그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물과 같아서 엄청나게 가까웠던 친구가 3개월, 4개월 사이에 굉장히 멀어지기도 하고 또 멀었던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좋았던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때 내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은 나한테 도구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얘기 하나는 이건데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꼭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 나 싫어하냐?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싫어할지 모른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어서 진짜 이제 싫어지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대해서는 가족 확인 안 하는 게 좋아요. 확인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돼요. 그거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요 불안하다 보니까 물어보게 돼. 이거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면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 이거를 너나 미워를 보통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물어봐요. 많이들 물어봐요. 나는 잘못한 거 있냐고 물어본 것 같지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너나 싫어하냐 해요. 아니면은 너나 믿지 못해.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나에 대한 나쁜 감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퉁 쳤을
때에 너나 믿지 못해가 됐든 내가 뭐 잘못했냐가 됐든지 간에 나에 대한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을 확인하는 거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안 하는 쪽이 나은데요. 저는